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약 카르텔은 마약 제조 판매로 돈을 버는 범죄 조직입니다. 2022년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수리남에서도 마약 카르텔이 나왔죠. 수리남뿐만 아니라 마약 조직을 다룬 작품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흥미진진한 스토리 소재이지만 마냥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바로 마약 카르텔이 지배하는 무법지대 멕시코입니다. 말만 지배한다가 아니라 정말 정부보다 카르텔의 힘이 더 강한 나라가 멕시코이죠. 멕시코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창출되는 수익 규모는 최소 19억 달러 2조 1385억에서 39억 달러 5조 1577억 정도입니다. 중국과 펜타닐 동맹을 맺고 원료를 수입해 무시무시한 양의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을 생산하고 유통하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유통하는 마약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며,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잉 복용으로 7분에 1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미국으로 가는 약의 65%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시날로아 카르텔 외에도 수많은 마약 카르텔이 존재하며 주둔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카르텔의 세력 다툼,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로 나라는 개판이죠. 올해 1월에는 미국의 공공의 적이자 멕시코 최악의 마약왕이라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멕시코 도심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멕시코에서 대마가 재배되기 시작한 건 1860년대부터입니다. 돈 좀 벌려다 되려 아편에 절여진 중국인 이민자가 양귀비 씨앗을 남미에 들였고 멕시코에는 급속도로 약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불법 생산 유통이 요충지였습니다. 미국 금주법 시대에는 술을 금주령이 끝나자 대마를, 미국에서 마약이 판을 치자 콜롬비아와 손잡고 코카인까지 미수출했습니다. 한 번 고객은 죽을 때까지 고객인 게 마약 시장이죠. 수요가 있는 한 금지되고 숨겨질수록 값은 높아집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마약의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미국 마약 밀매 시장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물론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1970년대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마약 재배지 소탕 작전을 벌였죠. 하지만 이 작전은 멕시코 마약 시장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 정부 누설로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는 도망갔고 오히려 조직의 마약 생산지와 돈 세탁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1984년 멕시코는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미국은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DEA의 마약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DEA와 멕시코 정부가 협력해 멕시코 최대의 마약 재배지였던 과달라하 카르텔의 대마밭을 불살라 버리죠. 극대노한 과달라의 우두머리는 DEA의 비밀요원 카마레나를 납치해 온갖 끔찍한 짓을 하고 살해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응징에 나서죠.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공격하고 보스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민을 해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미국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한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덩치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9.11을 겪은 이후이죠. 미국을 뒤흔든 사건이 터지고 미국은 해상과 공중 경계를 강화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마약 카르텔의 유통 경로는 막혀버렸죠. 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은 어쩔 수 없이 멕시코의 육상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미 범죄 조직의 돈과 권력이 멕시코로 모이는 이유이죠. 그런데 왜 멕시코는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국가의 공권력과 군사를 모두 투입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건데 말이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멕시코의 내부적인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등장한 제도혁명당은 무려 70년간 멕시코의 지배 정당으로 군림합니다. 제도혁명당은 멕시코 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고 노동자, 농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온 정당이었죠.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했지만 6년 단임이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독재는 물론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제도혁명당은 안정된 정치로 멕시코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었죠. 하지만 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된 정치의 이면에는 부정부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에서부터 노조 지도자들까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경유착과 부패가 심각해지죠.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부패가 일어났고 공권력과 범죄 조직은 한패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도 딱히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풀어줬고 범죄 조직을 언제든 쓸 수 있는 정적 제거 탄압용으로 이용했죠. 동시에 범죄 조직도 정치권의 비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대신 조직은 엄청난 돈을 정치권에 바쳤고 마약의 불법 제조 유통은 방관되기 시작했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은 멕시코의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마약을 금지하기 시작했지만 제도혁명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카르텔이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도혁명당과 마약 카르텔 사이에는 꼭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국내 마약 소비는 늘리지 않을 것, 연방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 마약 관련 폭력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 않을 것이었죠. 멕시코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했기 때문에 카르텔 내부에 연방정부 요원을 두고 수시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탕 작전도 돈만 날리고 실패한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던 제도혁명당이었지만 집권 50년이 넘으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마약 수사 협조 요구에 따랐지만 자신의 꽃밭이 쑥대밭이 된 사실에 분노한 카르텔 두목이 DEA 요원을 살해하면서 멕시코 자체도 큰 보복을 당했죠. 멕시코가 범죄 조직과 내통하며 양다리를 걸친 잘못이기는 하지만 카르텔도 불문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한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 군과 연방 경찰을 투입했죠. 이 전쟁의 주체는 정부와 마약 카르텔이었지만 오히려 조직들 간의 치열한 다툼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없애면 불법 수송 통로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살상하는 사태가 반복됐던 겁니다. 게다가 카르텔들은 숨기보다는 맞서기를 선택했죠. 이때부터 카르텔의 군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무기, 훈련, 장비들이 현대식 군대처럼 꾸미기 시작했죠.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죠. 그만큼 마약은 확실하고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장사였습니다. 몇십 년이나 유지되어 온 공권력과 범죄의 유착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고 이 때문에 기반이 잘 다져진 범죄 세계는 더 막강해집니다. 국가 공권력과 일부 경찰들은 지역 세력과 연대 지역을 유지하고 정치인도 카르텔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 감옥에 수감 중인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은 멕시코 외채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카르텔은 마약 제조 유통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민간 사업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 경제, 정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오히려 카르텔이 지배하는 지역은 카르텔 이외의 범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범죄, 사건, 사고는 거의 조직끼리 싸우거나 공권력과의 충돌이죠. 지역의 사람들도 공권력이 아닌 지역의 카르텔을 지지하니까요. 한마디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멕시코의 카르텔은 악랄하고 잔인하기로도 유명하죠. 범죄 조직이지만 카르텔 세계에도 지켜져 왔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 조직 두목의 모친을 공격하지 않는다, 상대 조직 두목의 부인과 자식을 건드리지 않는다 등이죠. 하지만 이제 멕시코 카르텔에서는 이 무언의 약속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방해가 되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그냥 내킨 김에 상대가 아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도 카르텔의 영향력은 막강하죠.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멕시코 치안수장이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는 나라입니다. 멕시코 자체도 문제지만 마약 유통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공조마저 깨지면서 멕시코 카르텔은 활개치고 있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작년 1년 동안 압수된 죽음의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양만 4.5톤입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고작 2mg인데 말이죠. 이마저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약 5에서 10%로 추정됩니다. 이제 사실상 마약 밀매는 막을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한 벌레는 계속 들끓을 거니까요. 카르텔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나라의 군대 그 이상으로 훈련과 장비를 사들이고 있죠. 나라가 한번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멕시코를 지배한 범죄 조직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